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거의 마스크는 필수품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마스크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또 일반 마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골라야지 약간 선택 장애가 오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특히 이제 요걸 갖다가 보건용 마스크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KF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KF가 뭐냐면 코리안 필터라고 해서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아니면 황사를 걸러줄 수 있는 인증된 마스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KF 마크가 붙어 있는 마스크를 쓰시면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곧 이제 숫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방송 한번 나오고 나니까 KF94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절판될 정도로 싹 다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KF8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80도 충분히 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는 충분하고요. 뭐 이게 80도 있고 94도 있고 뭐 99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마스크를 제대로 쓰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네. 아마 그거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계단 걸어 보시거나 이렇게 되면 숨 차서 못 움직일 정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 내 기본적인 활동들, 걷는다든지 뭐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될 때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숫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 정도까지만 하시면 주로 이제 내가 많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시긴 힘드실 거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걷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문제가 없으실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아이들은 또 얼굴이 작아서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떻게 착용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우리 어른들의 얼굴 모양이랑 이렇게 다르죠. 왜냐면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른들 얼굴 크기에 맞춰져 있는 마스크랑은 사용하게 되면은 마스크 옆으로 다 셉니다. 네. 실제 자기 얼굴 크기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요, 여기 콧잔등 부분들, 그리고 양 볼 사이, 그리고 아래 턱 사이, 대표적으로 많이 새는 부분들인데요. 그쪽으로 다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소아나 어린이들이면 어린이 전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죠. 예, 그래야지 그나마 좀 작은 사이즈의 얼굴에 맞도록 이렇게 밀착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좋은 마스크를 쓰실 때 사서, 요즘에는 이 마스크 비용도 되게 비싸서요. 네, 거의 뭐 몇천 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사서 쓴다면은 제대로 써야지 효과를 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착용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조끈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잡아당겨가지고 얼굴에 좀 더 밀착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하나 들여놓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공기청정기도 워낙 천차만별이라 뭐 이온 방식, 뭐 헤파 필터, 뭐 방식도 많아가지고요. 이럴 때 어떤 부분들 좀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주요 제조사들 이 스펙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기청정기 쓰실 때는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쓰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체크를 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미세먼지 자체를 제거를 시킨다면은 어떤 필터가 들어가야 될까요? 헤파 필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헤파 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필터에 대한 등급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주요 제조사들에서 이 헤파 필터 등급에 대한 것들을 고시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파 등급에 대한, 헤파 필터에 대한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좀 특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있는데요. 이 사용 면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용 면적이, 우리 아파트 보면 전용 면적이랑 뭐 실제 면적이랑 다른 것처럼 사용 면적이냐 전용 면적 이런 게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이 공기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용 면적 또는 전용 면적이 좀 큰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외의 경우에는 이제 청정 공기 제거율, 이제 환기를 제대로 이제 시키는 CADR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숫자들이 좀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1시간 내에 얼마만큼 공기를 순환시키는 지표가 또 있어요. 그게 A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CH라는 지표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많은 양의 공기들을 이제 걸러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공기청정기 자체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몇 가지 챙겨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헤파 필터 등급, 네. CADR인가요? 네, CADR입니다. CADR, 그리고 ACH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 사용할 때 필터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진공청소기 쓰면은 상당히 먼지들이 다 빨아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진공청소기를 쓰다 보면은 항상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이 뒤로 배기구 공기 이제 뱉어내는 곳들에서 이제 바람이 올라오니까 이건 깨끗할까라는 고민들 많이 해봤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특히 이제 많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쓰시게 되면은 빨아들인 공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들도 다시 다 날리게 됩니다. 재비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먼지백,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좀 낮았다라고 돼 있고,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배기구에 미세먼지 필터들이 있는, 헤파 필터가 붙어 있는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들은 배출되는 양들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거기서 한번 여과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항상 딜레마가, 고민이요. 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매우 나쁜 날 환기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론에서는 한 번씩은 열어둬야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나쁜데 어떻게 열 수 있죠?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미세먼지 경보가 이렇게 막 울리기 시작하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죠. 그때 바깥의 농도를 보면은 한 100이든 200이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내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2000에서 3000까지도 올라갑니다. 네, 그럼 거실까지도 다 퍼지게 되는데,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바깥은 100, 200, 지금 실내는 2000, 3000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줘서 한 번에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팬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한 번쯤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에서 200 정도까지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이제 저감하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라든지 노력들을 하시면 좀 더 맑은 공기를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다. 조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실내는 한 20에서 30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깥은 한 100, 200 매우 나쁨인데, 일단은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또 한 번은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고, 이 외에도 새집 같은 경우들은 VOC 같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집안에 많이 쌓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주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 실내 공기 관리 기준에서 30분에 한 번 정도 창문 열어줘서 환기를 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깐이라도 좀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내부에 있는 이런 미세먼지 이외의 이 유해 물질들을 좀 한번 낮춰주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볼 만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환기시킨 다음에 닫은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가장 세게 틀어서 좀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요즘에는 자동 모드로 두시면 알아서 이렇게 조절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보면요. 미세먼지 어플, 앱 이거 다 핸드폰에 깔고 계신 텐데요. 다 기준을 갖다가 어떤 분은 초미세먼지로 해놓고 어떤 분은 미세먼지로 해서 알람을 받기도 하고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걸까요?
지금은 환경부 기준조차도 WHO 공급 기준, 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35 마이크로그램 per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들로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일단 나쁨이나 매우 나쁨 단계, 빨간색 이상으로 이렇게 가실 때는 뭐 외부 출입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다면 그때 정도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좀 좋은 상황들이 됩니다. 이게 미세먼지는 좋음인데 초미세먼지는 나쁨이고 이게 좀 같이 가지 않고 좀 다르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뭘 그렇죠. 따라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더 해롭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초미세먼지가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낙수삭스라고 되어 있는 이산화화물이라든지 황화화물들 이런 것들 다 같이 묶어서 AQI라고 해서 뭐 공기질 지수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계산이 되면 같이 똑같이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지수도 같이 보는 것들도 좋습니다. 종합 공기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